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시갑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일 새롭게 출발할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으로서 남북평화, 민생, 개혁, 그리고 청년 문제에 집중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평화란 곧 민생입니다. 자유학례, 개성공단, 평화공조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은 코피 타임이 아니라 커피 타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링 위에서가 아니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문재인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개혁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는 나라, 현직 검사가 성추행 당하는 나라, 날만 새면 대형 화재 등 사건 사고를 만나야 하는 나라.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국민들은 살아야 합니까? 이제 과감히 제대로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결단을 계기로 검찰을 비롯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남성 중심의 마초 문화, 갑질 문화를 청산하는 사회 대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2010년 도입된 여성 의무 공천제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의무 공천제 시행을 제안합니다. 둘째, 장기간 실업 상태에서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청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2030 청년 케어 정책을 제안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주재국 아그리만까지 마친 내정자가 낙마하는 일이 외교가에서 자주 발생합니까? 이게 이례적인 일입니까? 예,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전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유의 타국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변명하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그네망 절차까지 마친 내정자의 내정을 철회하면서 주재국 정부의 사전 양해 없이 사후 양해, 이거 외교적 결례 아닌가요? 네, 미국은 국무부를 통해서 그 주미 대사의 그 평창올림픽 전 부임 위해서 양측이 많이 노력을 기려왔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그리고 내정자에 대한 그 철회에 대해서 그 우리 정부에 대한 사전 충분히 설명을 않고 언론에 먼저 보도해야 된 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전에 받고 나서 한국의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전달하셨나요? 네, 물론 앞으로도 미국 측과 적임자의 그 대사 부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더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이 내정자 철회가 정책적인 이견 때문이다 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고, 또 어제 그 백악관 담당자의 그 언론 브리핑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보다는 외교적인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저는 결례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고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우리나라가 과연 주권국가인가, 미국의 52번째 주라고 하는 세간의 비아냥,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주권국가로서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미국하고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없이 한 데에 대해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미국 측하고 저희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임 내정자가 빨리 결정이 되어서
조속히 부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창올림픽에 펜스 부통령, 그다음 북의 김영남 위원장이 참여한다고 하고 아베 총리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창올림픽이 문재인 외교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또 평창 이후의 한반도 정세, 즉 포스트 평창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골든타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비공식, 공식 마크 접촉으로 일단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펜스나 김영남 회담 또는 김영남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네, 그 펜스 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정을 계속 조절 중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 좀 이른 감이 있고요. 김영남 위원장의 그 평창 관련 이번 방한에 대해서도 계속 좀 일정을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히 이런 일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리기 아직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양국 간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재협상 요구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장관께서. 저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외교적 적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관의 입장은 뭔가요? 네, 그 합의에 대한 또 피해자 할머님들도 가족 또 국민들의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의 그 경과라든가 내용을 검토하는 그 위안부 합의 검토 타스크포스를 운영을 했고요. 그 타스크포스의 결과 많은 의혹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부 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할머님 피해자분들의 그런 어떤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나름대로의 그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협상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재협상 요구도 하지 못하고 뭐 잘못한 사람처럼 왜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일본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인가요? 네. 그 선거 때의 그런 입장과 또 막상 정부에 책임을 졌을 때 하고 입장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이웃입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직시해 나가면서 양국 간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피해자들의 그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견지하면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가 할 일을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또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본 의원은 재협상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의 한,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는 재협상을 즉각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들어가시죠. 송영무 국방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지난 1월 29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대단히 호전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긴장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하신 의도가 뭐예요? 평화 모드가 좀 불편하신가요? 군대는 뭐 좀 평화하면 할 일이 없죠. 뭔가 좀 긴장도 고조되고 싸우는 것처럼 돼야 군의 위상이 좀 높아진다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준비했던 강연 자료와 여러 각국에서 온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99.9%는 전부 다 우리 정부의 북방정책, 남방정책, 대화정책, 평화를 위한 노력을 다 강조했고
제일 그러신 마지막에 분이 왜 이렇게 호전적인 발언을 제일 하셔서 묻는 마지막에 이 말씀이에요? 대표가 질문을 했을 때는 써서는 안 된다는 강조하는 어법으로 한 것입니다. 이 수구 냉전적 발언, 이거 헌법 정신 부정하는 것이에요. 장관께서는 청문회 당시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구설수에 자주 휘말렸어요. 김관진 장관 석방 환영, 여자는 미니스커트가 짧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전술핵 논란 또는 문정인 특보와 안보 특보와의 관계 때문에 청와대에서 2번이나 경고를 받으셨어요.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국방장관은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게 아니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는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발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예, 들어가시죠. 법무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검사 면담자를 보내서 서지영 검사에게 솔직히 원하는 것을 얘기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장관 의중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서지영 검사 말이 그래요. 그건 네, 서지영 검사가 이메일을 보내와서 제가 서지영 검사에게 답장을 해서 면담자가 누구예요? 법무부 담당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봤어요. 원하는 게 서지영 검사하고 뭐냐? 말이 틀리잖아요. 서지영 검사는 솔직히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니까. 글쎄요, 그 말의 뉘앙스의 차이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서지영 검사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아마 물어보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원하는 게 뭐냐 이 속에 내포된 말은 네. 너 승진시켜줄까? 너 만약- 영전시켜줄까? 너 네, 꽃보직 마련해줄까? 이런 회의가 네. 들어있고 네. 또 그것이 듣지 않으면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문제 있는 검사다 또는 너 선거 나가려고 하냐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 왕따를 시키는 것이 검찰 문화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만약 그런 표현으로 말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게 장관의 의중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혀 아닙니다. 장관님, 검찰 개혁 제대로 하라고 검찰 출신 아닌 교수 출신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장관께서 검찰 출신의 인의 장막에 눈과 귀가 갇혀서 제대로 검찰 개혁 구상도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비판은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 나름대로 검찰 개혁을 해서 장관께서만 하고 못 있습니다. 들어보신 모양이네요. 저는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아직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못 들으셨으면 들으셔요. 귀를 열고. 저는 인의 장막에 갇혀 있지도 않고 검찰 개혁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법무부 핵심 간부가 있었고 또 현역 국회의원도 거론돼서 적당히 덮으려고 했었죠. 초창기에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2010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는 지금 이메일이 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메일 왔을 때는 초창기에는 적당히 덮으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사회적 파장이 커지니까 철저히 또 엄정히 대처할 것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메일 왔을 때는 저는 그 사실 이메일 이전에 간접적으로 그 사실을 듣고 담당 국장에게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메일을 바꿔서 답장을 해서 담당자를 만나도록 주선하겠으니까 와서 저간의 사정을 얘기하고 고충을 토로해라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장관님 혹시 영화 내부자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영화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가상의 현실이 검찰 내부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들을 국민들은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서지영 검사 사건 개인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이 최근에 또 안 검사 사건 이런 걸 보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지영 문제가 발생하지 검사의 않도록 성추행 해야 되겠습니다. 고백, 또 어제 터졌던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부당한 외압, 이거 지금 검사장, 검찰총장까지 연결된 총체적 비리잖아요. 검찰 상부의 절대 권력, 절대 부패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부자들, 그 기득권에 맞춰서 내부자들이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영화 현실과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시대적 과제입니다. 장관, 검찰개혁에 대한 장관 견해, 입장, 방책 말씀해 주십시오. 검찰개혁은 지금 제도적인 개혁 진행 중이고 추진되고 있고요. 또 검찰의 조직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사 개개인의 의식도 변화해야 되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부분이나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속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검찰 조직 문화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이낙연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많은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되어버립니다. 총리 대통령께서 임명장 수여식에서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보장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책임 총리 잘 지켜주고 있나요? 예. 뭐 여러 가지 보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저에게 대통령께서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제가 국방장관 질의했습니다. 남북간 평화 모드에 찬물을 끼얹는 국방장관, 또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듯한 수구 냉전적 사고 국방장관. 이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국방장관은 아무래도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좀 군인 같은 그런 표현을 간혹 쓰곤 합니다만은 국방장관으로서 실격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 총리 말씀을 했는데 국민들께서 헌법 87조 3항에 있는 국무위원 해임 권익권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된다. 국방장관 문제에 관련해서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것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 국무위원이 그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어떤 사안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께 직언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서지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을 방치한 장관, 또 과거 논란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현재 조사 단장, 이거 진상 규명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법무부가 민간 중심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검찰 또한 지금 조사 등과 별도의 민간 중심 기구를 만든다고 하니까요.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절대 권력 분산하고 축소하지 않으면 정권의 신여 역할 또다시 반복되면서 부패한 검찰 오명으로 남을 겁니다. 검찰의 적폐 청산, 검찰 개혁 시대적 과제인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특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모처럼 법무부와 검찰이 의욕적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고 국민들의 요구가 불처럼 뜨겁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 인구 우리나라 많습니다. 청년 지방의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39세를 청년으로 생각하면? 극히 소수일 겁니다. 제가 전체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요. 3.4% 네. 117명입니다. 고단한 청년들의 삶 이거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해야 된다. 저 이렇게 주장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애환, 고민 이것을 의정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젊은 나이부터 이런 공적인 일을 함으로써 청년들이 훗날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해서 굉장히 저는 이것이 좀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지방선거 130여일 남았습니다.
민심을 왜곡해서 선거 적폐가 되어버린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신 차려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시갑 김광수원입니다. 본원은 내일 새롭게 출발할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으로서 남북평화, 민생, 개혁, 그리고 청년 문제에 집중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평화란 곧 민생입니다. 자유학내, 개성공단, 평화공조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은 코피 타임이 아니라 커피 타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링 위에서가 아니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문재인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개혁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는 나라, 현직 검사가 성추행 당하는 나라, 날만 새면 대형 화재 등 사건 사고를 만나야 하는 나라.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국민들은 살아야 합니까? 이제 과감히 제대로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결단을 계기로 검찰을 비롯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남성 중심의 마초 문화, 갑질 문화를 청산하는 사회 대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협의를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히 이런 일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리기 아직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양국 간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재협상 요구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장관께서. 저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외교적 적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관의 입장은 뭔가요? 네, 그 합의에 대한 또 피해자 할머님들도 가족 또 국민들의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의 그 경과라든가 내용을 검토하는 그 위안부 합의 검토 타스크포스를 운영을 했고요. 그 타스크포스의 결과 많은 의혹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부 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할머님 피해자분들의 그런 어떤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나름대로의 그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협상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재협상 요구도 하지 못하고 뭐 잘못한 사람처럼 왜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일본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인가요? 네. 오늘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2010년 도입된 여성 의무 공천제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의무 공천제 시행을 제안합니다. 둘째, 장기간 실업 상태에서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청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2030 청년 케어 정책을 제안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주재국 아그레만까지 마친 내정자가 낙마하는 일이 외교가에서 자주 발생합니까? 이게 이례적인 일입니까? 예,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전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유의 타국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변명하기에는 너무 석연찮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그레망 절차까지 마친 내정자의 내정을 철회하면서 주재국 정부의 사전 양해 없이 사후 양해, 이거 외교적 결례 아닌가요? 네, 미국은 국무부를 통해서 그 주미 대사의 그 평창 올림픽 전 부임
위해서 양측이 많이 노력을 기려왔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그리고 내정자에 대한 그 철회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사전 충분히 설명을 않고 언론에 먼저 보도해야 된 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전에 받고 나서 한국의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전달하셨나요? 네, 물론 앞으로도 미국 측과 적임자의 그 대사 부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더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이 내정자 철회가 정책적인 이견 때문이다 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고, 또 어제 그 백악관 담당자의 그 언론 브리핑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짚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보다는 외교적인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저는 결례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고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우리나라가 과연 주권 국가인가, 미국의 52번째 주라고 하는 세간의 비아냥,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주권 국가로서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미국하고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없이 한 데에 대해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미국 측하고 저희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임 내정자가 빨리 결정이 되어서 조속히 부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창올림픽에 펜스 부통령, 그다음 북의 김영남 위원장이 참여한다고 하고 아베 총리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창올림픽이 문재인 외교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또 평창 이후의 한반도 정세, 즉 포스트 평창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골든타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비공식, 공식 마크 접촉으로 일단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펜스나 김영남 회담 또는 김영남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네, 그 펜스 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정을 계속 조절 중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 좀 이른 감이 있고요. 김영남 위원장의 그 평창 관련 이번 방한에 대해서도 계속 좀 일정을 계속